자, 이제 여러분 소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대무노이기 때문에 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스크립트 하나에 걸쳐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11세기 사람이죠. 그죠? 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예, 소순의 아들이고 소철의 형이고 그래서 이 삼부자가 강성 8대가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행운하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천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학적인 자기 재능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어떤 입장에 있었던 다른 수많은 천재에 비해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문학적 수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세출의 어떤 그 대문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통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소동파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이미 고려 시대 때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고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고려 당대에 이미 동파 아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소식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뭐 어떤 그 예, 어떤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보는 것은 괜찮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뭐 한국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당시 그 정세에 비추어 가지고 소식 자신을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심화 학습하면서 그런 것들도 보면 되겠는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성이 있는 게 이 식자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삼국 사기를 저서한 김부식 거기에 식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김부식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예 소식 소철처럼 그렇게 유명한 이제 문해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에서 아들한테 이런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제 돌림자였고 김부식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소식에 대한 어떤 그 한국 문인들의 추종은 예 정말 뭐 아무도 못 말릴 정도였죠. 예, 그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되었고 이 사람은 시와 고문에서 8대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글을 창작한 그런 인물입니다. 시에서도 가장 뛰어난 글을 창작을 했고 고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 사람은 사가 이전까지는 완약한 어떤 기풍이었는데 호방한 기풍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서예하고 문인화의 대가였고 심지어 이 사람은 요리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양으로 비견하자면 예, 미켈란젤로나 르네상스 시대의 그 예, 레오나 다빈치 같은 그런 천재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정약용 선생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한없는 예술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천재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또한 이 사람은 수많은 경전에 자기 논의를 남긴 대학자이자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정치면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한 보수파의 지도자였는데요. 어, 약간 이제 구양수 같은 경우에는 소식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양수도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긴 하지만 대놓고 막 예, 저항하진 않는데 소식은 저항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뭐 자천도 되고 이제 이런 그거에 그 자기의 감정을 그 시로서 풀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조정에 안 좋게 비춰져 가지고 귀양도 가고 이런 정치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으로 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그리고 원래 이제 갖고 있던 폭넓은 어떤 유물선적인 그런 이제 사상이 더해져 가지고 어떤 자기의 문학 작품이 정말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예 그렇게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 세 사람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될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문호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작 이런 거는 하지도 못했는데요. 부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적벽부가 소식의 가장 큰 대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2학기 때 제가 커리큘럼을 안 짰는데 적벽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이제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소식의 짧은 시 한 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어떤 그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 병든 와중에 방문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식은 뭐라고요? 유불선 원래 바탕은 유가적인 거였는데 어떤 노장적인 사상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불교적인 요런 데 이제 귀의하는 어떤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문호의 어떤 그 여유라고나 할까 보면은 그 스님들하고도 아주 이제 막역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그거 갈자인데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배옷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치해야 돼요. 그죠? 기자입니다. 이거 의자도 있거든요. 이런 또 있는데 근데 이 의로 하면은 이게 이제 감탄사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뜻이 있습니다. 기대다. 그럴 경우에는 기자이고 한국 한자음은 여긴 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야오는 아시겠죠? 요거 두 개는 사실상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오하면 표주박이고요. 그런 느낌 들죠? 요게 이제 그 무엇입니까? 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뜻인데 이 보면 뭔가 표주박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이제 착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주박으로 만든 그 술통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한 단어입니다. 이 한국 한자 포준이라고 해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야오 같은 경우에 요 약, 이거 제가 이제 안 가져왔는데 이거 여러분 아시죠? 간체자 표현하는 방법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과자 이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자두색 오얏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오사하면 이게 오사모라고 그 이 오자가 이제 까만색이에요 주로. 그런데 까만색 얇은 그 실로 짠 그 망건 같은 거 머리에 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괜찮고요. 그리고 요것도 괜찮고, 얘 이제 기자인 거죠. 이게 베개침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표현 자체 기침을 같이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관자음과 그 한 이 정도의 그 간체자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아픈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일까요? 마음의 병이 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나 어, 예, 그 누구 또 있습니까?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 있죠. 전부 예술혼이 불타는 속에서 부글부글 정열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소동파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기가 꺾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죽을 맛이겠죠. 속으로 병이 단단히 난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제 산수 유람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 절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인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이 절의 주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주색 오얏하고 그리고 노란색 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딱 피어 있으니까 그 가는 이쪽으로 가는 그 시골길이 참 향기롭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어떤 그 계절까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오사모를 쓰고 하얀색의 배옷으로 하얀색 배옷으로 옷감을 마련을 해가지고
도복을 걸쳐 입은 상태이니까 서늘한 느낌마저 드는구나 하고 이제 이게 자기 옷차림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이분의 옷차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의하고 도인이 매칭이 되니까 그런 건데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노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 도인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도인의 옷차림새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닫힌 시골의 절에는 소나무의 그늘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그늘이 짧아졌다 이제 길어졌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그런 처마에 그 밑에겠죠. 베개에 기댄 채, 그러니까 베개를 베고 있는 나그네의 꿈은 길다라고 해서 이건 좀 약간 그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별 뜻 없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그 약간 클리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진부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런 식의 어떤 식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한가로움을 얻었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상황 자체를 내가 특별히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편한 예, 이것이야말로 약이니 어, 다시 처방전으로 더 이것만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 그 어, 이 절의 주지 스님이겠죠. 이 도인이 섬돌 앞에 나오는 물을 아끼지 않고 표주박을 건네어서 빌려주고는 내가 마음껏 즐기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기가 아는 사람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전부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가 다 그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글 자체가 어떤 자기 마음의 치유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의 병이 낫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도인으로부터 이런 넉넉한 인심으로 이런 흔히들 여러분 절 같은 데 가서 산속에 있는 절에서 보면 어른들하고 같이 갔으면은 그 청량한 물을 마시면서 정말 이거 부처님한테서 약수 얻어 마시는 기분이다. 뭐 이런 말도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자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당연히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이 도인이 물을 실제로 주는 것이라고 나왔지만은 어, 중의적으로는 이 도인과의 어떤 넉넉한 인적인 그런 교류가 그런 속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어, 소동파가 자기 이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그 어떤 정치적인 좌절로 인한 트라우마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보시는 것, 그게 더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하셨고요. 사실 여러분 소동파 하면은 역시 어떤 그 호방한 기운의 뭐 어떤 그 시를 읽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비슷한 그 신기지를 호방사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2학기 때 기회가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적벽부나 다른 어떤 어, 소동파의 호방한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준비한 시들도 전부 약간은 소동파가 자기의 어떤 그 강렬한 기상을 표출하는 시보다는 좀 걱정을 표현하는 이런 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더 이제 소동파 본연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더 그게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학기에는 그것들 위주로 이제 했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퀴즈도 당연히 오늘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 퀴즈를 채점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만 하루 이내로 채점이 모든 퀴즈가 끝날 예정이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식시 두 번째로 이제 작품 읽는 시간을 다음 화요일에 하고 이청조 이 사를 쓴 그 예, 남조의 남송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이청조 소개하고 그녀의 이제 사작품을 좀 읽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